그 몇 년 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들어먹었던 그 왕따 예방수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왕따 시키는 놈들이 잘못이지 왜 문제를 왕따한테서 찾으라고 하느냐. 왕따 당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거 2차 가해 아니냐. 근데 왕따라는 게 그냥 단순히 무심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없죠. 대부분은 이제 학교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니까 이제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소신 발언을 해볼게요. 왕따를 당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서 왕따를 당한다는 거지 뭔가를 잘못해서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가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필히 참고 자료로 좀 삼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우리가 왕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은 반드시 인정을 해야만 하는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라 짐승이라는 겁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떨까? 중고등학생들 천사일까요? 그건 우리 바람인 거고,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초중고 학생들도 천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날 것의 짐승에 더 가깝죠? 짐승의 세계를 관찰을 해보면은 왕따를 당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난히 약체인 경우, 아니면 생김새가 현저히 다른 경우. 근데 어른의 세계고 아이의 세계고서 간에도 이 논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담임교사들은 이걸 가지고 뭐 잘했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이전에 왕따라는 거는 그냥 짐승의 세계라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멍청한 담임들은 왜 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봐. 우리 반은 왕따 같은 거 없지? 없겠니? 이런 멍청이들은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그 최소한의 통찰력은 고사하고 교육자로서도 아예 자격 미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지역이든 어느 학교든 어느 반이든 왕따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 사람은 DNA가 각자 정해놓은 그 시기에 맞춰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빠르게 트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그 대인관계력이 유난히 좀 늦게 트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애들은 그 절반 이상의 확률로 왕따 내지는 은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매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관심이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관리라고 얘기를 했죠. 반 안에서 왕따가 생기면은 그 반의 담임교사가 중징계를 받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대부분의 담임교사들은 우리 반은 왕따 같은 거 없지? 라면서 대충 끝내거든요. 근데 왕따 관리에 자신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담임 직책을 맡지 않는 걸로. 담임 직책을 맡으실 선생님들한테는 그 연봉을 지금보다 높게 올려주는 겁니다. 무슨 어디 요즘에 청소년 가족부? 그러니까 낭비하는 예산만 줄여도 전국의 담임교사들 연봉을 충분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왕따 주동자들이랑 가해자들한테도 그 대입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는 불이익을 준다던가, 교육청 공식 학폭 가해자 명단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박제를 하든가 어떤 그런 인실조제도 이런 게 이제 만들어져야 됩니다. 징계의 수위가 직관적이고 무거울수록 잘 먹힐 겁니다. 내가 왕따에 동조하면은 내신 점수가 이렇게 깎이는구나. 내가 왕따를 주동하면은 인생이 망하는구나. 이 정도로 느낄 수 있는 수위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약체를 물어뜯는 거는 그 인간의 그 본능이기 때문에 그거 되도 않는 인간관계 지도교육, 인성교화교육, 사회봉사명령, 이딴 교화 가능성에 기반을 둔 이런 방식들은 다 집어치우고 제도적 장치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 내면에 있는 악의 본성을 숨길 필요 없이 그 약자한테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라고 하는 매우 관대한 기관입니다. 그 나에게 한없이 관대했던 그 기관이 중징계를 주는 그 두려운 기관으로 바뀐다면은 어떻게 누구 괴롭힐 생각을 감히 하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부모님들한테 자기 자식이 왕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영상을 찍은 건데 그 내용이 되게 좀 불편하긴 한데, 일단 자기 자식이 왕따인지 여부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본인의 아이가 친구들에 비해서 유난히 키가 작다던가 성장이 더딘가요? 유난히 소심해서 말하는 게 어눌한가요? 그렇다면은 대개 자녀는 거의 50% 이상의 확률로 굉장히 힘든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 자기 자식이 외모를 꾸미는 취미랑은 거리가 아주 먼가요? 말도 안 되게 큰 사이즈로 맞춰준 그 교복을 아무 싫은 내색 없이 그냥 잘만 입고 다니나요? 굉장히 높은 도수의 안경을 쓰면서 렌즈로 바꿔달라는 요구 같은 거를 하지 않는가요? 그렇다면은 지금 대개 자녀는 90% 이상의 확률로 왕따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애들은 너무 착하게 잘 크고 있어,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면은 죄송하지만 부모로서 소양을 좀 많이 더 갖추셔야 됩니다. 멍청한 어른들은 학생은 학생다워야 이쁘다,
뭐 이런 이상한 슬로건에 빠져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 어떤 모습이 학생다운 걸까요? 반 친구들은 다 교복 사이즈 이쁘게 이렇게 체형에 맞춰서 입고 다니는데 막 혼자만 이렇게 펑퍼짐한 모습으로 그 꺼벙하게 다니는 모습, 또래 애들한테는 개무시받고 그 어른들한테는 이쁨 받는 그런 모습이 학생다운 걸까요? 죄송하지만은 학생은 학생끼리 볼 때 이뻐야지 어른 눈에 이뻐 보여야 될 그런 이유 따위는 전혀 없습니다. 진짜 학생다운 모습이 뭐냐면요, 반 친구들이 하고 다니는 차림새의 평균, 그게 진짜 학생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저도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뭐 학생이 학생다워야 이쁘다 뭐 이게 무슨 소린지 나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 왕따 문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면은요, 10대 때부터 외모 지장에 눈을 뜨는 게 맞아요. 애들이 그 외모에 신경을 쓰는 건요 절대로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적 동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청신호죠. 오히려 자기 표현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어른들이 저는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 TV만 틀면은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그 중고생들 갖다 모아놓고 그 빤스 같은 것만 입혀가지고 그 섹슈얼한 안무를 시키면서 30, 40대 어른들도 그거 보고 다 이쁘다 그러고 그걸로 돈벌이 하면서 그 일반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자아를 죽여라, 학생답게 하고 다녀라, 그게 이쁜 거다. 학생들을 대하는 그 어른들의 잣대는 그 진짜 무슨 그 자체입니다. 학생 때 자기 외모에 관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꾸미고 그 비슷한 친구들이랑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성도 덩달아 같이 발달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학생 때의 그 외모 개발과 그 사회성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외모가 꾸는 거에 눈을 늦게 뜨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사회성도 굉장히 늦게 트일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친구들의 눈에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찐따 집단이라고 하죠. 거기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말을 듣고 야, 학생한테 어떻게 찐따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른이 너야말로 정상적인 성장을 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반박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원론적인 생각과 이빠른 말만 하는 사람들, 이야말로 아무런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왕따 문제를 방치하게 되는 그 왕따 입장에서 가장 쓸모없고 가장 불필요한 존재들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생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학생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어른인 척 위선 떨지 말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슨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요,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늦게 트이는 아이들이 그 트이는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서 그 평균치의 대인관계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게 맞아요. 뭐 학생이 착하게만 잘하면 됐지 뭐 그게 다 무슨 상관이냐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죄송하지만 그 대개 아드님은 착한 게 아니라 아둔한 겁니다. 또래보다 늦게 트였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필요한 본능적 꾸밈 활동에 눈을 늦게 뜨는 거고, 뭐 이때 형성되는 그 자신감 내지는 뭐 자존감, 이런 것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줄 겁니다. 모든 짐승은 무리의 시선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자기 입지를 구축해요. 그리고 약체로 낙인 찍히면 괴롭힘을 당해요.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동물 세계의 모습이라고 이게. 이제 훈육 방법을 조금은 바꿔야 된다. 자기 자식이 누가 봐도 어벙하게 좀 하고 다니면은 미용실도 좀 보내고 렌즈도 사주고 이쁜 신발도 사신기고 교복 사이즈 좀 이쁘게 줄여주고, 뭐 좋고 싫음을 논하지 마시고, 뭐 옳다 그르다 가치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자식이 왕따 당하는 게 싫으시다면은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제발. 내가 다 학교 다녀보고 하는 소리야. 특히 그 중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제 얘기를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왕따를 당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순진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더 성장이 늦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엾은 아이들을 확실하게 지켜줄 그 제도적 장치가 미약하기 때문에. 요약, 왕따는 무조건 존재한다. 담임 선생님, 당신 반에도 왕따 있습니다. 왕따 피해자가 나오는 그 반의 담임을 중징계하는 제도를 만들어라. 가해자들에게는 인성교육이 아닌 직접적인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라.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의 사회화 능력을 앞당기는 가이드 역할을 해라. 이상적인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는 다들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기존에 가르치는 관념들이랑 많이 다르고 그래서 불편하고 그래서 욕먹을 만한 얘기들이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왕따와 괴롭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나 찐따라고 괴롭혔던 중학교 1학년 8반 지금 만나면 죽는다.